처음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금 처음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관심은 뭐 진즉에 좀 가지고 있었고, 또 제 주위에 아는 동생이나 주위에도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제 강효백 교수님을 또 만나서 그러니까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왜곡된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이 지금 동북 공정으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시끌시끌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 역사가 왜곡되는 한국 역사를 일제화하는 제2의 문화 그 개조를 시키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제 청산연구소가 좀 제가 보기엔 9차까지 이렇게 포럼이 돼 있는데 교수님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게 관심이 없고요. 지금 이제 많은 단체들이 있고 또 심지어 서울대 사학과 교수 출신 그 서울대 쪽에 그런 지식인들로 위주로 해서 어용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건국전쟁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뭐 어제도 뭐 강 교수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가지고 주제를 제 개인 유튜버에 뭐 찰리의 세상 얘기 그 개인 유튜브에다가도 그대로 제가 올리기도 했지만 그 건국전쟁을 보더라도 그 공과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승만 박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상당히 편향적으로 쪼개져 있다. 그래서 많은 단체가 일제 청산 연구소뿐만 아니라 일제 문화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한국 안에 대한민국 안에 이렇게 잠식해 들어와 있는데 뭐 대표적인 케이스는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해가 아니라 이제 한국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애국가도 그런 삼천리가 아니라 사천리 그런 간도 지역까지 그런 그 큰 역사를 저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뭐 작년에 그 7월인가가 아마 그 대종교 회관에서 아마 그 학자들 모아놓고 한 1000여 명 가까이 모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제 후배가 그 사무총장으로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교수님께 딱 한 가지만 여쭤볼 이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로 말하자면 여야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 뭐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아까 승자의 논리로 이수신은 다들 존경하는 인물이거든요. 광화문 동상에 나와 있는 대로 이수신은 뭐 여든 야든 뭐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이수신은 다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신으로 하여금 뭔가가 공통분모를 찾아서 더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야당 쪽에서도 남해안 쪽을 이수신해라고 이렇게 명명을 입법을 하겠다.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제가 부탁을 오히려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제 청산 연구소로 하여금 뭐 큰 그 스펙트럼을 갖지 말고 이수신해 정신으로 서로 다른 견해와 그 입장을 갖는 학자들을 공통분모를 해서 더 발전적으로 대한민국에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근데 너무 학자들이 지식이 많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쪼개지고 이론도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배척이 강하고 서로 간에 한 마음, 한 그 교과서로 담을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려요.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그 승자의 논리, 이수신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군 아닙니까, 제너럴? 그렇기 때문에 이수신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좀 더 다른 그 학자들과의 교집합적인 그 교류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하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수신만 가지고 우선 집중적으로 컨셉을 이수신만 가지고 좀 교수님께서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정진이랄까 매진이랄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저분 이충렬 교수님은 이수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알리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도구가 저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뭐 이수진 정신으로 군사하자. 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주제라서 오늘 뭐 일부러 시간 내서 참석했는데 교수님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선 뭐 제가 교수는 아니고요. 주로 이제 평생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젊을 때는 민주화 운동했었고요. 노동운동도 했었고 그 뒤에 쭉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렇게 좀 한국 정치를 좀 개혁해 보겠다고 정치권에서 줄곧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저도 이제 남은 인생은 이수인 정신을 널리 좀 알리고 우리 국민적 통합 또 민족 정통성의 고향 이런 거에 내가 남은 인생은 다 바쳐야겠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주위 분들한테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 열고 이수인회를 연기하고 또 지금 지방 정부에서 개별 관광 상품화하고 있는 이춘열 이순신 추모 사업을 중앙 정부에서 기획단을 꾸려가지고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하는 이 내셔널한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한다는 특별 예정이 있게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오늘날 동해를 저희들은 동해라고 부르는데 일본은 일본해라고 부르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바다를 동해, 서해, 남해 해가지고 이 지리의 위치만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 같은 경우는 목포의 구화도부터 해남을 거쳐서 부산포 이르기까지 이순신 군대의 업적이 이순신 군대의 발자취가 없는 데가 없어요. 남해를 한번 가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이순신 군대가 지금도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30대, 40대 부모들이 이순신 추모지나 공력지에 와서 자녀들한테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400년 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거다 라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남해가 지금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한려 해상국립공원 해서 굉장히 남해가 아름답습니다. 이걸로 관광을 포인트를 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그 남해가 우리 민족 5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획적이 기록된 곳이다.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적극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찬 먼저 생각한 것이 남해를 남해로만 표시할 게 아니고 이순신해라는 걸 우리 영해 안에서는 말이죠. 이순신해라고 표기함으로써 모든 교과서, 모든 공문서, 모든 지도에 남해가 이순신해로 표기가 되면 우리 내국인들도 알게 될 것이고 하물며 외국인들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도대체 시어의 이순신, 후이즈 미스터리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단 13척을 가지고 무적의 일본 함대 330을 박탈된 사람이다. 단 그 군대 하나가 나라를 구한 군대다. 이 역사를 누구나 다 알게 될 거라고 보는 경우에 그래서 우선 이렇게 됐을 때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 데 있어서 전라도가 따로 있고 경상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많은 민들 중에서 유일하게 연고지가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중구에서 태어나셨고 청소년과 청년 시절을 본가가 있는 충남 아산에서 지냈고요. 30대 초급 군관 생활을 한경도의 녹둔도에서 변경해서 근무했고요. 40대 해군 사령관을 전라도에서 했고 주요한 전쟁은 전부 다 영남바다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순신 장군은 우리 지방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영국권을 주장하는 이순신 장군은 한국군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데 경상도가 따로 없고 전라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대해서 아산의 국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 또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진해의 국민의힘 의원도 이건 당론과 무관하게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도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중들이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이거는 마중물 프로젝트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순신 메모리알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산의 현충사 하면 현충사는 한자말로 하면 사실 사당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는 분들은 현충사에 가도 실제 이순신 장군이 있는 데는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산에 있는 건 아산에 있는 거고 수도권 한복판에 이순신 메모리얼이 좀 필요하다. 상상력을 북돋우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워싱턴 DC에 가본 사람들은 전 세계 관광객들은 반드시 두르는 명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링컨 메모리얼입니다. 아마 사진으로 다 보셨을 겁니다. 거대한 링컨 대통령이 앉아 있으면서 미국 의회를 딱 뚫어다보는 그 사진입니다. 링컨 메모리얼. 대공황 때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17년간에 걸친 작업을 해서 완성한 기념관입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미국이.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청와대 아니면 용산공원에 그런 링컨 기념관 수준의 이순신 메모리얼을 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걸 국민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왜 청와대와 용산공원이냐? 청와대 역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조선의 임금은 경복궁에 살았고요. 근데 조선이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 총독이 왔는데 총독이 경복궁에 살 수 없으니까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북악산의 중턱에 자기가 살 관사를 만든 겁니다. 그 관사가 청와대예요. 그래서 청와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우리가 폼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역사상. 용산공원은요. 지난 100년 동안 위안스카이의 청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미군에 이르기까지 100년 동안 서울의 한복판, 심장에 외국군이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나 용산공원에 우리 민족을 외적으로부터 구한 제1의 영웅을 모시는 게 우리의 독립의식,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냐. 특히나 청와대는 사실 명당자리거든요. 조선일보 있는 그 코리아나 호텔에서 광화문을 거쳐서 청와대를 쫙 보면 거기 만약에 링컨 메모리얼 같은 이순신 메모리얼이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진이 어떻게 놓을 건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푸른 기아집 하나 다 있거든요. 현대식 공간공간 하나 있는 거하고 거기 이순신 산이 딱 있을 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1년에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외국인이 오면 반드시 광화문, 경복궁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요즘 개방된 청와대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금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경복궁을 보고 그 중국의 그 광장, 천안문 광장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강화문 광장을 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순신 메모리얼을 본다면 이 업적은 중국의 어떠한 위인보다도 더 뛰어난 위인이 한국에 있었구나. 이 조그만 나라에.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마는 이순신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간중의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제갈공명 플러스 관우 플러스 조자룡 세 사람이 다 합쳐도 이순신 한 사람은 못 따라옵니다. 그 세 사람은 소설에 의해서 비하된 사람이지만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실화 그 자체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우리 역사의 보물을 우리가 저 먼 수도권 사람, 외국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지방에만 둬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치욕적이었던 청와대나 용산공원에 민족을 구한 영웅을 모심으로써 우리의 프라이드를 살리자. 요거를 제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프로젝트는 이순신 순례길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와 스페인에 걸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전 세계에서 30만 명의 순례자가 다녀갔는데 그 중에 한국에서 온 사람이 8,0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요즘 걷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걷는데 버킷리스트, 로망 중에 하나가 평생에 산티아고 순례길 한번 걸어보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가톨릭 신자라면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시체가 발견된 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순신 순례길이 있다는 것을 웬만한 매니아들도 잘 모릅니다. 이 걷기의 매니아들조차도. 이순신 순례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백이조궁길, 두 번째는 수군재건로, 세 번째는 남양 전성로입니다. 백이종로는 서울 종각에 의금부가 있었거든요. 그 의금부에서 풀려나고 나서 합천에 있는 권율 장군의 총사령부를 찾아가는 일정입니다. 이게 640km고 2014년도에 해군사관학교가 순천향대학교에 이순신 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그 코스가 대체로 이제 고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데군데 여러 가지 그 난개발로 인해서 많이 그 훼손된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이 시간이 가면서 바로 잡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640km의 대기 조문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천에서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당했던 얘기를 듣고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분이 진주와 경상도 남쪽을 거쳐서 다시 지리산 쪽으로 올라와서 곡성, 구례, 순천, 오성, 장흥 거쳐서 이제 해남까지 가는 수군 재건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600k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목포 과도부터 부산까지 약 한 그 남해안은 지금 남파란길이라고 해가지고 걷기 코스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지금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1200k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2000km가 넘는 이순신 순례길이 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50년 뒤, 100년 뒤에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1위가 평생에 한 번은 이순신 순례길을 내가 한번 걸어보겠다. 지금도 사실은 백이종길을 완보하는 분들이 한 80분 정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합천에 보면 마지막 종점에 쭉 이름들이 걸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순신 순례길의 존재 자체를 우선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산티아고 순례길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길이 아닙니다. 그게 천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다니고 닦고 관리할 길입니다. 지금 이순신 장군 돌아가신 지 한 430년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이 이순신 순례길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100년, 200년, 300년 뒤에 지금 산티아고 길처럼 안 되는 법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 애국가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뭐 불가리아 민요를 뭐 표현한 거 아니냐, 그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은 사실은 그 일제 부역자 아니냐, 온갖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생각하면서 에로이카라는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가 나폴레옹을 격퇴한 러시아 군인을 찬양하기 위해서 1812년 서곡을 만들었습니다. 핀란디아에서는 교향시가 있죠. 핀란디아 교향시. 그 러시아의 식민지였던 핀란드에 대한 애국심으로 만든 교향시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너무나 그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 압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 굉장히 위대한 그 드라마에 대해서 이 역사의 순간을 제대로 우리가 그 예술 작품을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했던 명랑, 또 시략의 적정이었던 중국의 적벽 대전을 훨씬 능가하는 이 한산대첩, 이런 거에서 어떤 모티브를 받는 예술가가 명랑교향곡, 한산교향시 이렇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뮤지컬도 나오고 애국가의 모티브도 나오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야 이게 우리가 전 세계에 얘기할 만한 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애국가를 얘기했을 때, 아이템을 얘기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이순신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레벨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나관주의가 뻥을 쳐서 만든 삼국지 연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팩트의 바탕을 둔 이순신 연의가 좀 필요하겠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적분파 출신의 여성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자면 적분파 생활을 청산하고 난 뒤에 로마에 가서, 이태리에 가서 로마의 얘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쳤고 한국에 지식해지고 아마 안 읽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일본 여자고
로마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그 글제도 하나로 컨텐츠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 삼국지 여기에 뭐 관우, 조조, 조자룡, 제갈공병 뭐 이런 스토리는 잘잘 깨지만 이순신의 참모가 누군지, 이순신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지략을 썼는지 이거 아시는 지식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전국시대 상인의 영웅을 다룬 그 대망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대망으로 알려졌죠. 독과 이에야스 30권짜리 뭐 10권짜리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것도 전 세계가 다 압니다. 독과 이에야스가 누군지. 오다 노부나가 헐리우드에서 영화 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순신 연희가 만들어져야겠다. 왜냐하면 이순신 연희는 지난 3000년 동안의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과 조선이 맞붙던 유일한 삼국전쟁입니다. 지난 3000년 동안 삼국지 연희도 중국의 내전이고 일본의 대망도 일본의 내전입니다. 근데 임진왜란은 유일한 삼국의 전쟁에 붙었고 거기에서는 이순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명나라도 인정하고 일본도 인정을 합니다. 슈퍼스타를 우리가 배출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나간중처럼 또 이 이순신 연희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화를 수여한, 평화를 지키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이순신 상이 노벨상처럼 한국에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한국에서도 노벨 못지않은 재물이 많습니다. 10조, 20조, 3조 간 재물들이 노벨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만든 다이나마이트가 사람 죽이게 됐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노벨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의 이 발전된 경제에서 성장한 재벌 가운데서도 민간에서 어느 순간 이순신상을 좀 만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6개 프로젝트 중에서 첫 번째 3개는 민간이 같이 될 게 있고 민간이 주도해야 될 게 있고 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남해 이순신의 병기 특별법이 발의는 됐지만 통과는 못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가 되면 다시 한번 국민운동을 통해서 국민적인 동의도 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법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같이 동감을 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한 10분 정도 넘긴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드린다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